자, 올해 2023년 경희대 편입 문제, 논리 문제. 우리가 이제 내년 공무원 시험이 이런 식으로 논리 추론형 문제로 나온다 했기 때문에 의의적인 것도 좀 너무 지엽적인 거 말고 이런 이제 표준적인 의의를 알고 이렇게 왜 이게 답일까? 그런 쪽에 단서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보기 문항의 단어를 보면 요 5개는 다 공무원이나 편입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다 나왔고 수업 중에서도 이 혼동어휘를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먼저 1번 단어를 보면 indigenous 시작 indigenous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죠? 토착의 시작 토착의 그렇죠 뭔가 원산지의 토착의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구문독해에 매 시간마다 지금 실력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연습 많이 하겠지만 본인이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7월 달부터 실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면은 지금 전혀 복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게 혼동어휘인데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단어인데 2번을 보면 ingenious 시작 ingenious 그 따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천재 이런 뜻이죠. 천재 뭔가 기발한 천재 이런 뜻이고 세 번째가 이거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 이렇게 외웁니다. 발음은 ingenious 이거는 이제 2번은 ingenious지만 3번은 이제 ingenious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항상 이렇게 외우라 했죠. 인제 누워서 솔직히 이야기해봐. 시작. 인제 누워서 솔직히 이야기해봐. 그래서 이 ingenious가 이 공시에서는 솔직한, 그 다음에 순진한 이런 의미로 출제가 많이 되었고 그거의 동의어로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을 9월 강좌부터는 기출 기본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공무원이나 편입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교과서 기출 단어를 다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naive라는 단어가 순진한 뜻이 있는데 외우는 방법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나 이뻐 다시 시작 자기야 뭐 나 이뻐라고 말하는 여자 순진한 여자라는 거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ingenious 인제 누워서 솔직히 이야기해봐 시작 인제 누워서 솔직히 이야기해봐. 나이브는 어떻게 온다고? 자기야 나 뭐 이뻐라고 말하는 여자 순진한 여자. 그래서 그 기본서의 기출 단어를 정리할 때 모든 단어 100% 이렇게 연상법을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연상법을 다 따라하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전날 배웠는 게 예를 들어 뭐 150개를 배웠다. 그럼 그걸 랜덤 테스트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외우도록 할 것입니다. 4번을 가는데 4번은 inconclusive 이게 이제 구문 독해할 때 이거 배우셨죠? 결론 내리다 어떤 단어로 배우셨죠? 그렇지 conclude인데 그것의 형용사가 뭐랬어요 선생님이? conclusive를 했죠. 이거 결론 내리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결정적인 시작 결정적인 그 decisive하고 동일하고 했고 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시작 부정, 내부, 강조 여기서는 부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어요? conclusive가 결정적인 뜻인데 in이 붙었으니까 결정적이지 못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년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5번은요. 이건 이제 편입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직 말고 다른 직렬, 국회직이라든가 법원직이라든가 그런데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단어입니다. 외워야 될 단어입니다. incandescent 시작 incandescent 선생님이 기본서에 있습니다. 녹색 교재 자 외우는 방법 들어갑니다. in은 세 가지 의미를 했죠. 시작 부정, 내부, 강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쪽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안쪽이라 합시다. 교실 안, 방 안쪽 여러분 잘 아는 그 초라는 단어가 뭐죠? candle 그렇죠. 이 초예요. 그 다음에 scent는 이거는 형용사형 전미사가 돼요. 그러면 방 안에 초가 켜있는 시작 방 안에 초가 켜있는 그러니까 어두운 방 안에 초를 켰으니까 방이 어두워요 밝아요? 밝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따라합니다. 백열의 시작
뭔가 배결이, 그러니까 이 배결등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빛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기출 단어들은 선생님 연상법을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영어가 많이 두려웠던 분들은 어떤 이달 말일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 본격적인 이제 시험 레이스는 9월부터 들어간다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단어를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문장 단위로 이루어야죠. 몇 개의 문장을 이루어진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어디죠? language. 자, 두 번째 마침표로 가보세요. invasion. 맞나요? 자, 그러면 문장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2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공부가 이제 내년 시험에 추론용으로 나온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슨 독해예요? 그렇죠. 구문 독해죠. 구문 독해라는 거는 이 문장을 해석하는 실력을 지금 2달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럼 문장을 해석했다 하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단어를 집어넣어서 논리적으로 왜 이 단어가 답이 되느냐, 그걸 논리적 추론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고력 공부를 우리는 가을부터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해석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했습니다. 가볼까요? 우루두는, 시작. 그러면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루두. 제가 어떤 문제를 풀이하든 간에 소재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맞죠? 어쨌든 길이가 길든 짧든 소재는 파악합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composite라는 기본 단어예요. 여러분 1470개 있는 단어예요. 합성의, 시작. 합성의. language가 뭐죠? 언어. 그렇죠. 우루두는 뭔지는 모르지만 합성 언어이다. 시작. 우루두는 합성 언어이다. 그럼 연습하는 게 있었죠. 우루두가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성 언어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용어 정리돼야 되겠죠. 우루두를 뭐라고 한다? 중심 소재. 합성 언어라는 건 뭐라 한다? 논거. 대답해서 뭐라고? 논거. 그러면 이 우루두에 대한 논거가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역접이 없다면은 그 논거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의 일관성이라고 했어요? 논거의 일관성이라고 했고. 그게 역접이 들어갔다면은 이게 이 논거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시작. 논거의 전환. 다시 논거의 뭐? 전환. 그렇죠. 그래서 우루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정의가 나왔어요. 합성 언어다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그것의 그래머는 뭐예요? 문법. 그렇죠. 일단 반복적인 게 소재라고 했으니까 it가 들어갔으니까 역시 우루두에 대한 이야기 맞네요. 그것의 문법과 자 syntax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무원 수험생들한테는 뭐 특별히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접두사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편입은 무조건 외워야 될 단어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SYN 시작. SYN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해치고 분해시키고 뭔가 또 쪼개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종합 시작. 그렇죠. 종합이라는 뜻이에요. SYN이 들어가면 영어는 종합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SYN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내가 정확한 뜻을 몰라도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라고 시작? 종합적인 이미지를 가진다는 이야기.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거고 syntax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로 이 구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syntax는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구문이라는 그 느낌은 와해의 분리의 느낌이에요? 종합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 영어의 체계를 잡는 게 종합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문법과 그 구문은 바로 인도죠. 인도 뭐뭐입니다. 집어넣어 보는데요. indigenous가 뭐라 했겠죠? 아까 전에? 토착의. 대답하세요. 뭐라고? 토착의. ingenious는 뭐라 했겠죠? 천재의. ingenuous는 뭐라 했겠죠? 솔직한, 순진한. inconclusive는 뭐라 했겠죠? 결정적이지 못한. 그 다음에 incandescent는 뭐라 했겠죠? 백열의. 됐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벗이 보였어요. 그러면 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무슨 의의가 들어가는데 이 지금 논거를 뒤집어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but 이하를 해석을 잘해야 이거를 but 이하를 뒤집어야 왼쪽에 논거 의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but 이하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뭘 말해요? 이 글의 소재가 뭔데요? 우루두잖아요. 그것은 draw 따라합니다.
그리다. 시작. 그리다. 그렇죠. 뭐를, 이 스크립트를 그리는데, 여러분들 스크립트 아시잖아요. 글의 어떤 스크립트라는 거. 원문. 다시 여기서 뭐라고? 원문. 스크립트를 말하죠. 그것의 원문 스크립트를 그리는데, 선생님이 항상 뭐라 했나요? 이런 거를 무슨 폰이라고 했나요? 하이폰. 하이폰은 왼쪽 이야기를 무슨 설명한다 했죠? 그렇죠. 부연 설명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heavy sale of 돼 있죠.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단어는 알잖아요. sale이 많은 거, 공짜. 그렇죠. 공유한다고. heavy라고 되었으니까 많이 공유한단 말이에요. 자, 뭐를 많이 공유하냐면은 그것의 vocabulary 아시잖아요. 뭐죠? 어휘. 됐나요? 네, 근데 그 어휘가 어디부터냐? 바로 페르시아. 그리고 뒤에 뭐예요? 아랍이죠. 됐나요? 네,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어휘를 많이 공유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이제 논리가 되는 학생은 영어 독해가 약간 어설퍼도 논리가 되는 학생이 내년 시험에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이 우르드는 그것의 문법과 구문 자체는 인도 토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어휘가 공유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와 시작? 페르시아하고 아랍하고 공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 말 이해했나요? 그럼 왼쪽 이야기하고 오른쪽 이야기가 뭐 되는 거예요? 전환된 거 맞죠?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그 1번 이거를 교수님이 내는데 2번하고 3번을 갖다 혼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교수님이 굉장히 문제를 잘 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내년도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은 고등학교 교사가 출제합니까? 대학 교수가 합니까? 그렇죠. 대학 교수가죠. 그러면 이제 인사혁진처에서 몇 개월 전에 어느 대학 선생님, 교수님을 초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숙소에 잡아놓고 거기서 뭐 한 2달 전에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다 만들어지면 전년도에서 영어가 굉장히 높은 공무원 합격생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거기 가서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출제한 이 교수님이 내년도 만약에 출제위원으로 간다면은 이분의 이 머릿속에서는 이런 논리적 구성으로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공무원 기출뿐만 아니라 편입 기출도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공무원 강사이면서 편입 강사이다 보니까 공무원 문제를 보면 이거 어느 대학에서 나왔든지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년도 문제를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험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어떤 난이도라든가 적중이라든가 그런 게 다 깨뚫고 있단 말입니다. 자, 15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가볼까요? 보기 문항 갑시다. 클로시브 시작. 자, 이 클로시브는 녹색 기본서 가을에 공부할 때 이 단어부터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클로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클라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 발음부터 하셔야 돼요. 클로드 시작. 밑에는 클라이드 시작. C-O-L-L-I-D 클라이드가 되죠. 클로드를 보면 해볼까요? 콜라 시작. 콜라 들이대 시작. 들이대. 콜라를 여기 지금 콜라가 있는데 이 콜라를 선생님이 어떤 금속 위에다가 이렇게 들이대요. 그럼 금속이 가만히 있어요. 부시시거려요. 그렇죠. 그래서 클로드는 부식하다. 시작. 부식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은 약 한 3,000개 정도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기출 단어 3,000개, 편입은 그 이상을 외워야 되겠지만 그 모든 단어들을 선생님 연상법을 다 소개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연상법대로 외워서 오랫동안 기억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그게 이제 가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클로드를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콜라를 어디 위에 들이대? 금속 위에. 그러면 금속이 뭐 된다? 시작. 부식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클라이드 시작. 이거는 이제 C-O-L-L입니다. L-L입니다. 이거는 이제 콜라가 아니라 콜라병 시작. 콜라병 그렇죠. 들이대요. 누구에게? 이번에는 사람에게. 위에 거는 콜라를 들이대는데 어디에 들이댔다 했겠죠? 금속. 그렇죠. 이번에는 콜라병을 사람에게 들이대요. 남자가 가격하게 싸움할 때 콜라를 병을 깨가지고 들이댄다는 이야기죠. 그럼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충돌하다. 그래서 클로드라는 단어하고 클라이드라는 단어를 동사를 먼저 암기하시고요.
그거에 지금 파생 형태의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일본에 있는 클로시브라는 단어는 클라이드에서 나왔겠어요? 클로드에서 나왔겠어요?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작. 부식성의 뜻입니다. 지난 7월 달에 한양대학교 2023년 문제를 풀 때 이거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얘기. 맞지? 부식성의 신라랑 가면서 이 단어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inflexible. 시작.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flexible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유연한, 융통성 있는, 구부려질 수 있는 뜻이죠. 그런데 인의 의미 세 가지 말씀해 보세요. 시작. 부정, 내부, 강조. 여기서는 부정이에요. 그러면 구부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면 따라서 경직성의. 시작. 그렇죠. 그래서 inflexible은 유연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경직성의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너무나 잘 알아야 될 단어죠. notorious. 시작. 악자로 시작합니다. 뭐죠? 그렇지. 악명 높은. 이건 기본 단어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 4번 단어가요. 공무원 시험에서 최근에 3개년 동안 굉장히 고난이도 의의로 나왔는데 이 경희대학교 이번에 올해 편입해서 나왔던 단어예요. 이 공무원에서도 최근에 3개년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단어를 했습니다. pivotal. 시작. pivotal 하는 단어가 따라합니다. 중추적인. 시작. 자, 김태훈 선생님 여러분 합격에 의해서 중추적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pivotal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important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는 단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ruinous는 이걸 이대로 외우지 말고 동사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ruin이라는 단어가 뭐죠? 응? 그렇지. 망치다, 파멸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 OUS가 붙었으니까 무슨 의미가 됩니까? 형용사의 의미죠. 그렇죠? 그럼 따라해볼까요? 망치는. 시작. 뭔가 파멸시키는. 시작. 그렇죠. 그렇게 어휘가 되어야 되겠고. 자, 문장을 항상 끊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몇 문장밖에 안 돼 있습니까? 한 문장이죠. 됐나요? 네. 자, 한 문장 안에서 논리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재가 HZ well이라는 건 대문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은 어떠한, 자, 이 단어예요. 여기서 figure 하는 단어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이미 우리 구문독해에서 정리한 단어예요. 세 가지. 시작. 숫자, 인물. 됐나요? 두 가지. 다시 figure 무슨 의미라고요? 숫자. 그 다음 인물. 됐나요? 여기서는 뒤에 살짝 봤었을 때 숫자란 뜻이겠어요? 인물이란 뜻이겠어요? 그렇지. 자, 이 사람은 어떠한 인물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논리에서 보기문항 단어가 반대어가 나왔을 때, 다시 보기문항에 무슨 어휘가 나왔을 때 반대어가 나오면 둘 중에 100% 답이 된다는 거. 그것도 문제 푸는 기술적인 거 아셔야 돼요. 지금 반대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죠? 악명이 높은 거 있고 또 뭐 있죠? 중추적인, 중심적인 인물이다. 맞나요? 네, 그러면 답을 3번 아니면 4번에서 무게중심을 갖고 뒤에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떠한 인물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he evolution.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단어죠. evolution이 뭐죠? 진화. 그렇지. 뭐의 진화이냐면요. scientific. 가학적인 romance 아시잖아요. romance. 가학적 진화를 into 어디 쪽으로? modern. 현대의 science. 가학 픽션, 소설이죠. 가학적 로맨스를 현대의 가학 소설로 진화시킨, 자, 느낌 와야 됩니다. 어떤 인물이다? 시작. 중추적인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 몇 번? 4번이죠. 이런 수준으로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오늘은 조금 더